자, 이제 재무행정입니다. 재무행정. 재무행정은 정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어요. 원래는 정책을 의회가 만들고 예산도 의회가 만들어주면은 우리는 집행만 하는 부서였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20년대부터 정책을 의회가 만드는데 복잡하니까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예산 편성권을 행정부한테 넘겨줍니다. 처음에는 투인물 단위로 편성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통제하려고요. 자, 점점점 복잡해지니까 이제 정책도 행정부로 넘어 들어와요. 행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예산 편성한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입법부가 심의해서 승인해 주겠다는 거죠. 처음에는 정책을 의회가 만들었기 때문에 예산만 승인하는 거였지만 지금은 정책 그 자체를 행정부가 만들기 때문에 예산 심의라는 거는 단순한 예산 심의가 아니라 정책에 대한 승인이에요. 그리고 예산에 대한 승인이고요. 또 정책이 점점 장기화되고 있다 보니까 예산도 여기에 맞게 좀 더 장기화돼야 되고 환경이 불확실하니까 정책을 집행하면서 수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 맞게 예산도 수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이제 행정부한테 재량 주는 거죠. 이래버리면 행정부가 너무 세지잖아. 이러니까 입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방안하고 행정부가 재량을 갖고 있는 방안하고 절충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재무행정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무행정은 행정부가 장기적으로 세운 정책에다가 예산을 재량적으로 쓰는 거하고 반면에 입법부가 이걸 통제하는 거하고 이 두 가지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정부로 가면 갈수록 전문성이 좋아지고 장기화되고 능률적일 거고요. 입법부로 가면 갈수록 단기적이고 민주성이 좋아지고 통제지향적일 거고요. 요 두 가지를 좋아할 겁니다. 재무행정 끝까지 이렇습니다. 자, 1번 문제가 재정인데 재정은 1년 동안 쓰는 돈이야. 예산으로 쓰는 돈이 있고 기금으로 쓰는 돈이 있어요. 예산은요. 올해 쓰려면 올해 그 금액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올해 다 써야 되고 쓰지 못하면 반납이에요. 통제가 심하죠. 근데 기금은 이미 돈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 범위 내에서 얼마 쓰고 쓰지 못하면 다시 적립합니다. 또 어떤 기금은 쓰는 게 아니라 불리는 기금이야. 금융성 기금이에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산과 기금을 비교한다면 예산이 통제가 되고 기금이 재량이 돼요. 근데 예산 안에도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어. 일반회계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쓸 때마다 하나하나 허락받아야 돼. 통제가 심하고요. 특별회계는 용도는 정해져 있지만 그 범위 내에서 운영자한테 재량을 줘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비교한다면 특별회계가 더 재량이에요. 근데 특별회계 안에도 기타가 있고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기업이 더 재량이야. 기금 안에도 비금융성이 있고 금융성이 있다면 금융성이 더 재량이고 비금융성이 더 통제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또 갈라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정부가 쓰는 돈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금 거두하는 방법, 수익자 부담 원칙, 세외 수입이죠. 세 번째가 국공채가 있습니다. 빚을 져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1번은요. 현 세대끼리 문제야. 현 세대에 세금 내는 사람이 있고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분리돼 있어요. 세금은 각출하고 혜택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산업이 본단 말이야. 이러니까 비용은 분산돼 있고 편익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낭비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죠. 그 얘기가 지금 개인이 직접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각출하는 거기 때문에 공짜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낭비한다는 거야. 비용과 수익의 절연이에요. 반면에 수익자 부담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이득 봤으면 네가 내야 돼요. 이러니까 가격 같은 개념이다 보니까 효율성이 좋아지겠죠. 그다음에 사회 간접 자본은 올해만 쓰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쓴단 말이야. 올해 세대가 다 내버린다면은 미래 세대는 돈을 내지 않고 혜택을 보는 거잖아. 이러니까 현 세대는 빚을 지는 겁니다. 일부는 세금으로 하고 일부는 빚을 지는 거야. 그래버린 미래 세대가 나중에 갚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래 세대도 이득 보는 재화이기 때문에 미래 세대도 돈 내라는 거야. 형평성이 좋아지겠지. 이건 틀렸죠? 형평성이 훼손되는 게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이 좋아질 겁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래 세대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거죠. 현 세대 일방적 결정이 미래 세대한테 지금 영향을 준 거잖아. 이게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4번은요. 이건 현 세대의 비용 부담자와 편익 수혜자를 비교한 게 아니라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지? 조세로 모든 돈을 다 내게 한다는 건 현 세대가 다 내라는 소리예요.
이러니까 현 세대는 반발이 심하겠죠. 감시도 심할 겁니다. 근데 국공채로 한다면 현 세대 다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세로 내는 것보단 반발이 약하겠죠. 그래서 1번의 조세 문제는 현 세대 비용 부담자와 현 세대 편익 수혜자를 비교한 거라면은 4번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비교하는 거야. 그렇지? 국공채로 한다면 현 세대가 반발이 별로 없겠지만은 세금, 조세로 다 내게 한다면 현 세대가 반발이 심할 거고 감시도 심하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자 부담이네요. 이걸 냈을 때는 네가 낸 만큼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낭비하지 않겠죠. 세금이라면은 내가 내는 게 아니라 각출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 전체가 내는 거잖아. 그렇지? 내가 내는 건 일부밖에 안 돼. 아주 조금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혜택은 크니까 낭비할 수 있잖아. 근데 수익자 부담 원칙이 들어온다면은 이런 현상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반면에 누진세는 얘기 달라지겠죠. 부자가 많이 내는 거고 가난한 사람이 작게 낼 거니까 형평성이 좋아질 겁니다. 형평성이. 됐지? 이건 아니죠. 누진세가 형평성이 좋아지는 거지. 반면 수익자 부담 원칙은 아니죠. 효율성은 좋아지겠지만 가난한 사람 못 내는 거잖아. 지금 못 쓰는 거잖아. 지금 형평성이 떨어지겠죠. 누진세가 부자가 많이 내고 혜택은 골고루 볼 거니까 형평성이 좋아질 거고 반면에 수익자 부담 원칙은 돈 있는 사람만 쓸 거니까 돈 없는 사람 못 쓰겠죠. 효율성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 형평성은 떨어질 겁니다. 그다음에 수익자 부담 원칙은 쓴 사람이 내는 거기 때문에 세금에 비해서 저항이 없겠죠. 안 쓰면 그만이잖아. 근데 지금 안 내는 거니까 그 얘기고요. 또 수익자 부담 원칙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비용과 편익이 분석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버리면 효율성이 좋아지겠죠. 물론 현실적으로는 비용 편익 분석이 안 될 수 있을 겁니다. 안 될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된다면은 효율성은 좋아질 겁니다. 답은 옳은 것이니까 1번이 가장 옳아요. 내가 돈 내야 되기 때문에 낭비하지 않을 거고요. 돈 내지 못하는 사람 쓰지 못하니까 형평성은 떨어질 거고요. 자, 세금처럼 무조건 걷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쓰면 그만 안 걷어갈 거 아니야. 저항하지 않을 거고요. 또 수익자 부담 원칙이 된다는 건 빚이 분석이 돼야 돼요. 효율성은 좋아질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좀 특이한 문제였습니다. 원래는 뭐가 많아야 돼? 직접세가 더 많아야 돼요. 직접세 중에서도 돈을 제일 많은 게 법인이니까 법인세가 많아야 되는데 우린 이상하게 직접세보다 간접세가 더 많아요. 그치? 그 다음에 개인소득세가 법인세보다 더 많아요. 원래 계속 누가 더 많았어? 소득세가 1번이었고 그 다음에 부가치세가 2번이었고 법인세가 3번이었거든요. 근데 이 해만큼은 뒤집어졌나 봐요. 간접세가 더 많았나 봐요. 그래서 낸 것 같아요. 부가치세가 1번이고 소득세가 2번이고 법인세가 3번이었습니다. 답이 4번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다? 소득세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부가치세가 그 다음이고 법인세가 그 다음입니다. 그치?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간접세가 많다는 것. 간접세가 많다는 것은 저항을 무마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재정 팽창을 하기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가치세가 되게 많은 편이에요. 또 법인세가 낮은 편이야. 되게 낮은 편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법인세 비율이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소득세가 제일 많고 부가치세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뭐다? 법인세 순이라는 거. 지금은요. 근데 이 해만큼은 부가치세가 1번이었나 봐요.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것 같아요. 답은 4번이었습니다.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잡아봐요. 항상 1번은 소득세, 두 번째가 부가치세, 세 번째가 법인세라는 것. 그만큼은. 그다음에 재무행정 조직은 뭐야? 세 가지가 있죠. 예산 짜는 조직이 있으니 중앙예산기관, 국고수지총괄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한국은행,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분리돼 있을 때가 3원체제, 노무현 때까지가 3원체제였어. 실금은 이걸 막 물어봤어요. 그다음에 명박영 때부터 중앙예산기관하고 수지총괄기관이 붙어가지고 기획재정부가 돼요. 기획이 중앙예산기관, 예산실, 그 다음에 세제실, 국고수지 총괄기관이 붙어있는 이원체제야. 중앙은행은 떨어져 있겠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재무행정 조직이야, 지금. 변천사라든지 3원체제, 2원체제 장단점을 물어봐요. 됐죠? 예산이 있죠. 예산에는 되게 많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특별회계 안에도 또 유형이 다양할 거고요. 또 형식을 법으로 할 것인가 예산으로 의결로 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의결주의예요. 일본과 한국은 의결주의. 반면에 미국은 또 선진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법률주의야. 법률주의니까 구속력이 있겠죠. 세입도 구속력이 있고 세출도 구속력이 있어. 왜? 세입법, 세출법이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세출은 구속력이 있어요. 왜? 관련된 정책이 있을 거고 국회 의결 받아야 되고 또 관련된 법률도 있어요. 이 사업과 관련된 법률이. 근데 세입은 참고 자료밖에 안 돼요. 왜? 세입 말고 조세법이 따로 있어. 구속력 있는 건 조세법이에요. 여기에 의해 걷다 보니까 세입은 참고 자료밖에 안 되고 세출은 구속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애울 게 이거다. 한국과 미국은 의결 형식이 다르다. 미국은 법률 형식으로, 우리는 의결 형식으로. 형식이 다르다. 의결 형식은 세출은 구속력이 있다. 근데 세입은 조세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참고 자료밖에 안 된다. 반면에 법률 형식은 세입법, 세출법이기 때문에 둘 다 구속력이 있다는 것. 이걸 좀 알아두시고요. 자, 예산과 법률입니다. 예산안은 누가 제출한다? 행정부가 제출합니다. 옛날에는 의회가 다 했지만 예산안은 행정부가 제출하고 법안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온리 의회만 제출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통령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도 제출할 수 있어요. 법안은 두 가지가 있다. 정부 법안이 있고 정부안이 있고 의회안이 있어요. 근데 예산은 무조건 행정부만 제출합니다. 됐죠? 또 예산은 국가기관만 구속을 해요. 근데 법률은 국민도 구속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산은 공포가 필요 없지만 법률은 공포가 필요해요. 또 예산은 1년짜리다 보니까 날짜 제한, 기간 제한들이 있어요. 근데 법률은 그런 제한이 없고요. 법률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지만 예산안은 거부권이 없습니다. 법률에는 수정에 대해서 어떤 제약이 없어요. 근데 예산은 증액이나 세비목 설치할 때는 반드시 정부 동의가 필요합니다. 삭감이나 폐지는 자유롭지만 증액이나 세비목 설치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해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세입법, 세출법, 1번 맞죠? 한국은 근거법이 없어요. 아까 내가 법이 있다는 건 정책의 근거법이었지 예산에 대한 근거법은 아니에요. 됐지? 그 다음에 미국도 잠정예산, 미국은 특이한 게 뭐냐면요. 행정부가 대통령이 요구하지 않은 것을 의회가 붙일 수가 있어. 증액이나 세비목 설치가 돼요. 요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요구한 게 아니겠죠. 그래서 잠정예산에 대한 일부는 거부권이 있지만 전체 거부권 없어요. 틀렸습니다. 잠정예산에 대해서만 일부 거부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은 예산과 법률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으로 법률을 바꿀 수 없고 법률로서도 예산을 바꿀 수 없어. 법은 있는데 예산이 없다? 못 써요. 예산이 있는데 법률이 없다? 역시 쓰지 못해요. 서로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문제는 법률주의, 예산주의 물어봐 놓고 갑자기 거부권 물어봤네요. 원래 법률주의라면 거부권이 있어야 돼요. 법률이니까. 그치? 근데 미국은 법률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잠정 예산에 대해서만 일부 거부권이 있고 나머지는 거부권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산의 기능은 그게 세 가지가 있죠. 통제 기능, 그 다음에 정치 기능, 그 다음에 법적 기능, 그 다음에 행정 기능, 경제 기능 네 가지가 있네요. 요 네 가지 기능 물어봤고 주로 정치 기능은 점중주의 모형이고 통제 쪽이고요. 법적 기능도 거의 통제 쪽이에요. 법률처럼 품목 예산처럼 만들어가지고 법률처럼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게 알렌식의 행정 기능하고 머스그레이브의 경제 기능을 물어봐요. 정부가 전체 GDP의 한 30% 써요. 40% 씁니다. 이걸 썼을 때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첫 번째가 자원을 배분해요. 시장에서 못 만드는 재원을 국가가 만드는 게 공공재 같은 것들, 자원 배분 기능. 그 다음에 소득 재분배 기능, 가진 자한테 걷어가지고
못 가진 자한테 넘겨주는 소득 재분배 기능, 그 다음에 물가 실업을 조종하는 경기 안정화 기능, 여기까지가 되게 선진국이고요. 후진국은 경제 성장까지도. 이게 이제 머스그레이브야. 반면에 알렌식은 예산제도가 어떻게 변해왔는가? 처음엔 의회가 다 했지만 편성을 행정부가 편성을 해요. 처음엔 품목 단위로 통제 기능이야. 두 번째는 원가 단위로 집을 지을 건데 집에 들어갈 물건이 아니라 집의 가치를 계산해 가지고 이 집의 가치만큼 돈을 줬던 겁니다. 이게 관리 기능이에요. 관리 기능. 관리 기능은 능률성과 효과성이잖아. 주어진 목적을 달성해 달라는 거잖아. 그래서 집이란 목적물은 정해져 있고 가치가 얼마인지 계산해서 1억이란 돈을 주면은 1억을 가지고 1억짜리 집을 지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관리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이제 계획 기능이야. 행정부가 장기 플랜 짜 가지고 전부 다 비시 분석한 다음에 내년에 뭐 하겠다, 뭐 하겠다, 뭐 하겠다를 쭉 나열해 놓는 거야. 이게 계획 기능이야. 통관기라고 그래요. 통관계. 여기까지가 알렌식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감축 기능, 그 다음에 사실 참여 기능이 먼저 있었고, MBO, 그 다음에 GBB란 감축 기능, 그 다음에 다시, 성과, 신성과주의, 그 다음 주민 참여라는 다시 참여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관기고, 성과 지향은 알렌식이 말하지 않았고, 90년대 이후에 신성과주의예요. 그래서 알렌식이 제출한 건 뭐다? 통제, 관리, 기획. 통제가 20년대 품목 예산, 그다음에 기획이 관리가 50년 성과주의 예산, 계획이 60년대 계획 예산입니다. 성과 지향은 90년대인데 여긴 답이 없습니다. 여기는 안 나왔어요, 지금.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강조한 기능이네요. 맥나마라가 도입한 게 계획 예산이에요. 계획 기능이야. 63년도에 국방부에 도입했고 성공했습니다. 존슨 아저씨가 65년도에 도입했죠. 이거는 기획 예산, 계획 예산입니다. PPBS 답은 3번입니다. LIBS가 20년대, 관리 기능 PBS가 50년, 그다음에 기획 기능 65년, 감축 기능이 연방 정부의 76년이에요. 됐지? 지방은 13년도고요. 그래서 65년도 니가 계획 기능 말하는 거야, 지금. 3번입니다. 답이 틀렸네, 이거. 답은 3번이야, 이거. 그렇죠? 그 다음 머스그레이브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자원 배분 기능, 소득 재분배 기능, 경기 안정화 기능. 원래 재화 누가 만들어야 돼? 시장이 만들어야 돼. 근데 시장이 공공재, 요금제 이거 못 만들어. 누가 개입한다? 정부 개입해가지고 만들겠다는 겁니다. 시장 실패 교정하고 사회 최적 생산, 효율성이 되게 수요와 공급 일치하게 만드는 것은 이거는 뭐다? 자원 배분 기능이야. 그다음에 2번은 이건 소득 재분배죠. 세입 면에서는 차별 과세, 세출 면에서 사회 보장이다. 소득 재분배 기능이야. 세 번째가 뭐가 되는 거야? 경기 안정화 기능이죠. 1번, 2번, 3번이 머스그레이브야. 고용 물가 실업이니까. 반면에 어떤 주어진 목적을 달성한다. 성과 강조한다. 이거는 아까 봤던 관리 기능이죠. 뭘 성과라고 해도 돼요. 성과는 결과 쪽이고 관리는 산출 쪽이지만 어쨌든 어떤 성과를 강조한다. 관리 기능, 성과 기능인데 이거는 누가 말한다? 알렌식이 말한 겁니다. 알렌식이 말한 건 관리 기능이겠지. 그래서 관리와 성과를 비교한다면 둘 다 목적 달성하는 건데 장기 목적, 결과를 강조하는 게 성과 쪽이고요. 단기 산출 강조하는 게 관리 쪽이야. 답은 4번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뭐가 돼? 이제 예산의 기능이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